게 뭐야? 부국강병. 이 나라가 예, 어떻게 하면은 백성을, 그때는 백성을 많이 늘리는 게 부국강병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 백성이 많아야 농사도 많이 짓고 생산도 많이 해서 세금 많이 내고, 또 그리고 전쟁 나면 얘네 국민이 많아야 군인을 많이 뽑아서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백성을 많이 모으는 게 부국강병입니다. 그 얘네들의 이때 당시 양해왕, 제선왕 이런 사람들의 목표는 오로지 부국강병, 내가 힘을 많이 모아서 옆 나라랑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빼앗고,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는 양해왕이 어떤 이익으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딱 그러는 거야.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맹자가 여기에다 대고, 옛날에 요순시대에는 뭐 일부러 다스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교화되었고, 그때는 힘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예의와 뭐 염치로 다스렸고, 뭐 저저저는 이제 양해왕, 제선왕 이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 나 이 자식아 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맹자가 그 나라에서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먹힌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어떤 훌륭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벼슬을 주는 거거든. 뭐 승상, 공경대부 이런 벼슬을 주는 거거든. 근데 용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너 벼슬 못 살겠구나, 벼슬 못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오늘도 또 보니까 이게 뭐 몇 줄 안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막 줄줄 흐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 맹자의 시대에는 저 춘추 전국 시대 전국 칠웅 중에 최강국인 진나라, 진시황의 그 조상이죠. 그 진나라에서는 바로 상앙, 위앙, 그죠? 예, 위앙 변법, 예, 상앙, 진나라를 아주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기틀, 그리고 나중에 진시황이 통일 진나라까지 가는 그 탄탄대로를 다진 사람은 바로 상앙입니다. 이 상앙을 이 진나라가 등용을 해가지고, 섬진 진나라가 상앙을 등용해가지고 법을 샥 갈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부국강병책을 써가지고 점점 이 진나라는 강대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국들은 점점 피해가 커지겠지. 예. 그리고 또 이게 서로 경쟁이 붙은 거야. 전국시대의 장점은 뭐냐 하면요. 예. 뭐 나라가 7개, 뭐 큰 강대국이 7개 있지만은, 뭐 그때 당시에 여권, 패스포트, 뭐 비자 이런 거 없어. 누구든지 제주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로 오면 그 제주를 내가 보고 대단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벼슬살이 할 수 있어. 이 나라 저 나라 막 돌아다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자 백가가 그래서 발달을 하게 된 거지. 아니, 내가 가서 취직을 하려면 뭔가 이게 돼야 되잖아. 옛날에 사망호제 때에서부터 어쩌고 저쩌고, 뭐 싸움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고, 농사를 잘 지려면 뭐 관계수로, 이거를 유식해야 가서 이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학문들이 그렇게 많이 발달이 된 거고, 그것을 제자 백가, 백화쟁명이라고, 백가쟁명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조금 예, 갈피를 못 잡는데? 뭐 모르겠다. 되는 대로 해보자. 자, 어쨌거나 진나라에서는 상앙을 등용을 해가지고 막 초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어느 나라더라? 초나라, 위나라 요런 나라는 여러분들 손자 오기 병법, 손자 오자 할 때 그 오자, 오기, 얘도 엄청난 대단한 병법가이기도 하고 또 위대한 정치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나중에 얘가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저 천하의 나쁜 놈 소리를 듣긴 하지만, 분명히 어떤 변법에 의한 나라의 법을 싹 바꾸면서 제도 개혁을 하고 나라를 부국강병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재주를 가졌던 그런 인물인데, 이 오기가 위나라 갔다가 초나라 갔다가 그러면서 이 위나라 초나라도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그래 오기가 저기 아니야. 전법, 병법의 대가 아니야. 오기 병법, 오자 병법을 쓴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아니, 오기가 장군으로 있으면 싸우면 이기잖아. 그럼 싸워서 이기면 땡이지 뭘. 그래가지고 위나라도 조금 강해졌고, 초나라는 나중에 이 오기 덕분에 엄청난 강대국의 하나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조금 옆에 가면은 제나라. 제나라는 제위왕, 제선왕 이런 당시에 손자병법, 그 손무,
또 등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세력을 확장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나라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군비도 강화하고 인물도 등용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우후죽순격으로 점점 강대국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일곱 나라가 칠웅 전국 칠웅이 되는 그 나머지 나라는 이런 강대국들한테 다 먹혀서 병합 통합이 돼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천하가 막 이렇게 군비 경쟁을 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부국강병 이거를 막 경쟁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맹자가 와가지고 뭐 옛날에 요순시대의 요임금은 어쨌고요 뭐 이렇게 나라를 교화하고 예의로 다스리 이게 맥히겠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맹자의 학설은 절대 먹히지 않는 그런 고리타분한 뭐 요런 이야기로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맹자는 어디 가가지고 크게 등용도 못 되고요. 공자와 마찬가지로 주유처나 막 다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은퇴하고 가가지고 제자들 모아놓고 책을 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맹자라는 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라는 지금 사서삼경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그런 책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다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공자는 공자 유니버시티 총장이라 그랬어요. 대학을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는 학생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맹자는 그냥 어디 다니면서 별 볼 일도 없고 취직도 못하고 그랬나 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거는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 맹자의 명성이라든가 영향력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 맹자가 가는 곳마다 대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 우리 집에 손님 왔으면 뭐 잘 차려 먹여야지 이런 정도는 아니었단 얘기지. 한마디로 이 맹자는 당시에 맹자 정치 컨설턴트 주식회사를 창립을 해 회의사를 운영하는 정치 컨설턴트 CEO였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맹자를 만나고 싶어 했지. 그리고 이 맹자의 제자들이 또 수없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맹자의 제자들을 등용을 해서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뭐 요런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나라나 다 그랬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맹자가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맹자가 견 양해왕 할세 어쩌고 양나라도 갔지. 그리고 제 나라의 제선왕도 섬기고 막 그랬다고 그랬죠. 가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객경 내지는 뭐 거의 정승급으로 대우를 해줘요. 그리고 컨설턴트라고 컨설팅을 해준다고 그랬잖아. 지금이나 그때나 컨설팅비 공짜 아닙니다. 맹자는요 소위 말해서 어떤 이 상담료를 겁나 받았어. 겁나. 그리고 초청을 받잖아. 그럼 초청 받아서 가면 옛날에는 그런 건 없었겠지만 지금 같으면 왕 전용기 에어포스 원 보내서 태워오고 오면은 집 져주고 거기서 막 제자들 그 수 많은 사람 같이 기거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돈 금은 보화 이런 거 수태 갖다 바치고 이 맹자를 만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맹자가 그냥 공짜로 다니면서 뭐 몇 마디 해주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 맹자는 제법 돈벌이도 잘했고 그래서 맹자는 아주 한마디로 부자였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맹자가 어려서부터 뭐 좀 되게 부잣집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근거를 맹모 삼천지교를 얘기를 해요. 맹모 삼천지교 이사를 3번이나 갈 수 있는 사람이 돈이 없이 어떻게 그건 맞죠. 일반 백성이 자기 농사 짓는 땅도 있고 막 이럴 텐데, 그리고 그걸 버리고 이사를 어떻게 함부로 막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3번이나 이사를 갔다. 뭐 맹모 삼천지교. 이거는 살만하니까, 뭐 그랬다. 그냥 살만했다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되게 부자였다. 요거까지는 글쎄요 싶은 게 또 뭐냐 하면은 또 그 학자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맹자의 단기지교라는 게 있어요. 단기가 뭐야? 기는 배틀기. 배틀 옛날에 이거 있잖아. 푹, 촥, 푹,
쫙 이거 저 배 짜는 거 배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쭉쫙쭉쫙 하잖아. 옛날에 저 우리 어릴 때 저 똑순이 엄마가 저 편집기 짜고 막 이랬잖아. 싹싹싹싹. 그거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 그런데 집에 배터리 있을 정도면 부자다 라고 그런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틀이라는 거, 이 배틀은 뭐야? 배 짜는 거잖아. 배를 잘라, 배는 뭐야? 옷감이잖아요. 그럼 삼배 옷을 짜가지고 그 옷감을 팔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저 증삼 그 증자 아까 얘기했었죠. 그 증자 엄마도 배를 짜다가 아이고 대개 아들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대요. 그러니까는 설마요. 그러고 막 그러다가 3번 만에 도망을 갔대나 뭐 어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증삼이네 엄마네 집에도 배틀 있었네. 배틀 있다고 부자? 글쎄요 그거는 아니지 싶은데 예 배틀이 막 한 50개 100개 있다고 그러면 부자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배틀이 그렇게 몇십 개, 100개씩 있는 사람이 이건 공장이잖아. 그건 직물 공장이잖아. 그러면 직물 공장 사장님 또는 사장님 사모님이 직접 앉아서 배를 짤까? 그럴 리가. 직원들 시키겠지. 그죠? 직접 배를 짰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큰 부자는 아니야. 그냥 배틀이 있으면 밥은 먹고 살겠지. 그래서 그래요. 이사 가는 것도 뭐 있어야 이사 가는 것도 많고 배틀이 있으면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고 뭐 요 정도 다 인정하는데 맹자가 어릴 적에 그렇게 부자였다라는 근거가 그게 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맹자랑 아무 상관도 없는 아무 짝에도 쓸데도 없는 그런 상상도 제가 한번 해봤고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자, 요 맹자 이야기 나중에 나중에 또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사마천의 사기열전 맹자 순경열전으로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맹자 이야기가 이렇게 짧아요. 그리고 그 뒤에 추자 일파가 대두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추씨인데 공자 맹자처럼 뒤에 자자를 붙인 거죠. 이제 추씨성이 제법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절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저 제나라 지금의 산동반도 산동성 뭐 그쪽 어디쯤이 제나라입니다. 제나라에는 추씨성을 가진 3명의 학자가 있었다. 추기는 검은고를 잘 타서 위왕에게 등용됐는데 그 인연으로 성후에 봉해졌고 재상이 되었다. 성후추기 요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사기열전에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열국지에서는 좀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정승추기 이건 뭐냐면은 손자병법에서 손무 그 손자 그 손주 손빈 어쩌고 뭐 나오잖아. 손빈이 위나라 가가지고 방연할 때 사기당해가지고 다리 잘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 제 나라에서 뭐 누구 시켜가지고 순자 뭐 누구 시켜가지고 묵자였나 순자였나 모르겠다. 하여튼 뭐 금활 어쩌고 이런 거 시켜가지고 이 손빈을 구해 오잖아. 구출해내 오잖아요. 그때 이걸 뒤에서 이런 사람이 바로 정승축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뭐 이 사람이 대단한 학자였는 모양이에요. 유학자. 그런데 뭐 얼마나 뭐 유명했는지 그것까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승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정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추연은 음양이 소장 변화하는 이치를 깊이 살펴 괴우예변, 종시, 대성 등 10만자의 저서를 남겼다. 그의 학설은 광대하여 상식을 초월했다. 라는데 음양이 소장 변화하는 소라는 거는 작고 그 장이라는 건 뭐 길다 장대하다 뭐 이런 거겠지. 작아지고 커지는 이런 변화를 변화의 이치를 깊이 살펴서 무슨 저서를 썼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주역 내지는 뭐 요런 거 역변 뭐 요런 거 또 연구를 많이 한 사람 아닌가. 이거 뭐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소장 변화한다. 이거는 보면은 성리학에서 나중에 주시 이후에 뭐 양과 뭐 태극에 변화해가지고 태극도설 뭐 어쩌고 태극이 무극이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연구한 사람이 아닌가.
예. 근데 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길게 하면 내가 미천이 드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하여 뭐 이 추연 얘기가 조금 더 있네. 그리하여 천지가 아직 생기기 전의 시대까지 논급하였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유추해서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또 그는 또 중국 땅이 세상의 전체가 아니고, 야 이거 2000 몇백 년 전에 이런 거를 깨달은 사람이 있었네. 자기네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세상의 전체가 아니고 이 세계의 81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이추연이라는 사람이 했대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중국을 그 추연은 중국을 적현신주라고 명했는데 적현신주 안에는 스스로 구주가 있어. 9개의 주가 있어. 그것이 우왕이 정리한 구주이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참고도를 나중에 여기다가 참고도 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왕이 정한 뭐 9개의 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적현신조와 같은 것이 9개가 더 있어서 사람이나 새나 짐승도 서로 왕래할 수 없는 독립구역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천지의 한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2000 몇백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어찌 보면 상상력이고 어찌 보면 연구의 성과고 막 이렇죠. 자, 이것이 그러니까는 중국 안에도 9개의 주가 있어.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서 적현신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현신주 같은 게 또 9개가 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99, 81, 81분의 1이 중국이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 또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러는데 새나 짐승도 왕래할 수 없는 독립된 구역. 야,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아메리카 대륙을 새가 보통 뭐 날아가는 새도 있지, 뭐 알바트로스 같은 뭐 이런 거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웬만하면은 새나 짐승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게 맞죠. 이것이 천지의 한계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상상력이 아닌가. 나중에 언제 제가 이런 걸 기회가 되면은 이 사람의 어떤 저서라든지 이런 설명을 한번 보고 싶은 막 궁금증은 저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추연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마천이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이 너무 크고 황당해서 허망한 느낌이 없지 않다.